안녕하세요, 아셀입니다. 오늘은 웨딩홀 투어 영상을 올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웨딩홀 투어를 할 때 어떤 걸 알아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 지역 내에는 정말 많은 웨딩홀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제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부분으로 구하던지 아니면 그 중에서 괜찮은 곳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로 예시를 들자면 저희 본가는 서초구에 살고 남자친구네 본가는 동대문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처 6개 구를 잡아보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이렇게 6개가 나옵니다. 근데 남자친구 쪽에서 양보해 주셔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즉 한강 기준으로 남쪽만 둘러봤습니다. 근데 3개의 구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웨딩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 건 동시예식인지 분리예식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동시예식인 건 대체적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고 결혼식을 올리는 홀 내에서 식사도 같이 하는 겁니다. 분리예식 같은 경우는 식을 본 이후에 하객분들께서 연회장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예식은 스테이크나 한정식인 경우가 많고 분리예식 같은 경우는 뷔페나 한상 차림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부모님들께서 뷔페를 더 선호하셔서 동시예식인 곳을 아예 배제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 찾아야 하는 건 밝은 홀에서 할지 어두운 홀에서 진행을 할지 선택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두세 개 정도 다녀보면 내가 더 좋아하는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선택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다니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굴을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 동시예식을 할지 분리예식을 할지 꼭 정해서 홀투어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홀에 다닐 때 저처럼 영상을 찍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영상을 찍지 못하실 테니 그럴 때에는 표를 정리해서 얘기 나오는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직접 만드는 건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상담하시는 분이랑 직접 얘기를 하고 그걸 들으면서 남자친구가 작성하는 방식이면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홀투어를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가서 홀투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플레이어님이랑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어님께서 직접 예약을 해주시고 워킹으로 하시는 분들은 직접 전화해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홀 날짜가 열리는 건 대체적으로 1년 전입니다. 인기 있는 웨딩홀은 1년 2, 3개월 전부터 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딱 1년 전에 열리더라고요. 날짜를 받아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 중에 꼭 하고 싶은 웨딩홀이 있으신 분들은 꼭 1년 3개월 전부터 수시로 연락해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모든 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각자 있으시겠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상의해서 1위부터 3위까지 기준을 정해놓고 투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사전 설명을 하고 바로 홀투어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사 더 컨벤션 영상입니다. 저희는 신사 더 컨벤션의 조감도가 나왔을 때부터 상담을 받고 계약을 걸어놨었는데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약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완공되어서 갔을 때 영상 찍었던 게 사라져서 사진으로 대체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신사 더 컨벤션의 조감도가 인터넷에 돌기 시작할 때부터 여긴 무조건 가야 돼 라면서 예약을 해서 찾아간 곳입니다. 더 컨벤션 라인은 워낙 밥이 맛있기로 유명하고 항상 조감도대로 공사가 완공되어 왔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설레는 마음과 함께 간혹 상담해주시는 분께서 불친절하다는 말도 들었어서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상담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를 상담해주신 분께서는 엄청 친절하셨어요. 신사 더 컨벤션은 새로 짓는 건물에 새로 짓는 홀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조감도만 보고 계약을 할 때에도 비싸지만 그래도 15개월 전까지는 무료 취소가 가능해서 상담받은 다음날에 바로 계약금을 넣어놨었습니다. 신사 더 컨벤션은 필수 조건들이 많았는데 현황 사중주와 전문 사회자가 있었습니다. 총 4층 건물인 신사 스퀘어에서 3, 4층을 사용하게 됩니다. 3층은 연회장으로 쓰이고 4층은 신부대기실부터 패백실, 락커룸, 홀, 상담실 등 전부 위치해 있고 시간은 90분 간격으로 어두운 홀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총 3대이고 가운데에 한 명씩 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신사유 6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린다고는 하셨는데 아마 그보다는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차가 진짜 깔끔하지만 주차 대수가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첫 타임 아니고 저는 주차난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주차장을 한 번에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바퀴 뺑 돌아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취소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주변 여유주차장을 섭외하고 계셨다고 하셨거든요. 3층에 있는 연회장은 550석으로 아주 넉넉해 보였습니다.
처음 오픈했을 때에는 음식이 별로다라는 평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음식이 여태 가본 여러 웨딩홀 중에서 진짜 원탑이었어요. 진짜 끝도 없이 진열된 음식들부터 깔끔하고 진짜 맛있어 보였습니다. 음식 영상만 첨부해 드릴게요. 그 다음 홀을 보여드릴게요. 홀의 착석 인원은 11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뒤에 서 있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140명 정도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정신없었어요. 이 사진이 뒤에 하객들이 서 있는 사진인데 성인 30명은 조금 벅차 보였습니다. 게다가 신부 대기실에서 홀로 바로 입장이 가능한 점은 정말 좋지만 그것 때문에 뒤에 가이드라인을 쳐놓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장난 아니게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버진로드도 너무 짧고 좁았습니다. 신랑님들은 워낙 걸음이 빠르지만 방금 전에 노래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처럼 홀 양옆으로도 좁아서인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샹들리에 조명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입장하는 보폭에 맞춰서 켜지고 이런 건 정말 너무 예뻤어요. 그러나 홀이 심각하게 작았고 홀 수용 인원의 2배 가까이 되는 보증 인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과 주차난이 심각할 거라 예상이 되었기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취소했습니다. 너무나 주관적인 영상이지만 저는 조감도 때부터 상담하고 계약하고 그리고 실제로 식 진행하는 걸 보고서 취소한 입장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 다음 4층에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로비가 보이는데 로비가 생각보다 넓진 않았습니다. 홀 맞은편에는 포토존 같은 게 있어서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괜찮아 보였고요. 신부 대기실 앞쪽에는 포토 테이블이 있었는데 채광 좋은 날에는 되게 밝아 보일 것 같았어요. 신부 대기실 한쪽에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채광이 좋았고 넓어서 답답해 보이지 않아서 좋아 보였습니다. 홀 맞은편, 그러니까 포토존 같은 곳 뒤에는 한 명씩 연회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습니다. 패백실도 넓어 보였고 보조 신부 대기실도 채광이 들어와서 쾌적하게 쉴 수 있어 보였습니다.